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2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0년 새해에 당신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새해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새해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챙겨야지 라던가 새해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목표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아 인간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에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자주, 더 많이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누구에게나 인간관계는 새해가 되면 모른 척 지나갈 수 없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우리의 인간관계에 의미를 더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forbes.com에 실린 How to Renew Your Relationships in the New Year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말로는 새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쓰는 방법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써니 업스테이트 메디컬 유니버시티의 부교수이자 심리학자 브렛 스팅바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시나리오.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남자. 그는 자신의 아내와 사이도 좋고 외식도 자주 하며 휴가도 마음껏 즐기던데요. 당연히 크고 예쁜 집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은 그에게도 치명타였습니다. 그가 예전에 벌어들이던 소득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예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소득으로 가족들은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계속되는 궁핍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자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고, 예전에는 중요했던 우리라는 개념은 이미 허공으로 증발해 없어졌죠. 결국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산산조각나며 주인공의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TV나 소설에서 자주 접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저는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환경은 인간관계의 진정성에 영향을 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환경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없던 갈등도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칼럼의 저자인 스틴바거는 심리학자 메슬로의 발견을 인용하며 우리가 가진 인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빈 커그니션과 데피시 커그니션의 중요한 차이를 규정했는데요. 데피시 커그니션은 결핍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빈 커그니션은 이미 가진 것들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반이 채워진 유리잔을 보면서 누군가는 절반이나 채워져 있네 라며 이미 채워진 부분을 인식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절반밖에 안 찼네 라며 비워진 부분을 인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개념을 한 개인의 상황으로 옮겨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는, 한마디로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직한 태도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의 결핍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야간 경비원 자리를 구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에게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자체가 일종의 위기 혹은 잠재적인 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직한 태도와 예민한 성격을 활용하여 경비업체의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에게 이런 선택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핍에 집중하는 사람과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자신의 일자리와 인생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결핍에 집중하는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지의 차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관계를 Needs Based Relationship이라고 부르고,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관계를 Gift Based Relationship이라고 저자는 규정하는데요. Needs Based Relationship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로, 다시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한동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부족과 결핍의 요소가 변하고, 변화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변하며 갈등은 시작되죠.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더 이상 충분한 소득을 가정에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의 생활은 공공해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더 이상 서로의 니즈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더 이상 지켜나갈 수 없다는 불신을 만들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적으로까지 느끼게 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관계에서는 일단 한번 자신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면 상황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기프트 베이스드 릴레이션십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관계로 서로에 대해 내가 가진 관심, 열정, 강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 덕분에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인간관계가 단지 상대방으로부터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역경과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와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평소 인간관계는 필요를 채우는 관계와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물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지겠죠. 저도 누군가에게는 나누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부족함을 채우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으니까요. 왜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가 필요를 채우는 관계보다 더욱 효과적일까?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 방식의 인간관계 중에 어떤 방식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진정한 인간관계를 바라신다면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가 필요를 채우는 관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칼럼의 저자 스팀 바거는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감사, 자아실현,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들보다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의 마음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생각을 키워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로버트 에몬스 박사는 감사를 주제로 한 자신의 책에서 감사는 겸손을 수반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겸손은 상대가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하느님이든 상관없이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와 능력입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고, 그런 시선은 겸손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니즈만 채우는 관계는 정확히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니즈가 충족될 수 없을 때 관계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항상 감사하는 태도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 겸손함으로 그들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자아실현. 칼럼의 저자 스팀 바거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우리 개인이 가진 대부분의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와 관련하여 스캇베리 카프만 박사는 자아실현과 자기 초월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아실현의 과정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능력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자아실현과 관련된 심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신선한 자극과 감동, 있는 그대로의 수용,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자신의 성취 경험을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사람을 중시하며 눈앞의 문제보다 더 넓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강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기도 하고 막막한 현실이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했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과 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나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줄 새로운 성장의 경험을 얻게 될 겁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세 번째, 목적 있는 삶. 이 칼럼의 저자인 스팀 바거는 최근 자신의 한 기고문에서 목적 있는 삶에서 얻게 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인생이 삶의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면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는 삶이 아닌 삶의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로 삶을 재정비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특히 삶의 목적에 기반한 도전적인 목표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데요. 반면에 눈앞에 채워지지 않는 니즈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고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할 뿐 아니라 삶의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앗아가게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한 사람들과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의 깊은 의미와 유대감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개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꿈꾸신다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누는 관계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평소에 나누는 관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먼저 인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프트 기버, 즉 주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100%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인간관계는 하지 않고 그 누구도 매번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 인간관계를 지향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관계를 지향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갔던 경험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델에 사용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던 경험은 하나쯤 있을 텐데요. 타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면 가족들과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새해에는 내 필요만 채우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추구해 보면 어떨까요? 단지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감정이나 의미, 재능, 그리고 시간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올 한 해 동안의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결론. 오늘은 새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기에 지루한 내용의 방송이 되지 않았는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열심히 내용을 정리하고 녹음해 보았는데요. 제 스스로 저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필요만 채우는 인간관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의 인간관계는 즐거움보다는 공허함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새해에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부터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하며 마음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방송이지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3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